리포트가 나왔어요. 분재 평가서라는 제목으로 총점은 76점을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올린 파일과 리퀘스트 요청으로 가져온 파일, 이제 당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재 평가 심사위원입니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역할 지침. 안녕하세요, 토니 하루의 토니입니다. 오늘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분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분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 몇 달 안 됐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듯이 좀 어려워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어볼 사람이 없다. 분재 학원 같은 데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전문가가 있지만 보통 나이대가 높아서 질문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렵게 질문을 해도 경험에 기반한 답변이 있지, 저희 같은 MZ들은 또 그런 걸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인데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수영이라고 해서 모양? 이런 거를 잘 잡은 게 맞는지, 또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마땅히 그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는가? 나의 분재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빠른 피드백이죠. 전문가를 찾거나 어떤 서적 같은 걸 찾을 필요 없이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해서 즉각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잘했다라는 어떤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수영이 깊이 있는 레이어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형성하지 못해서 50점이다. 잎은 80점으로 어떤 전반적인 밀도감이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내 분재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가 또 있고요. 지식의 자산화인데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좀 넘어서 사용자의 분재 관리 그 여정 전체를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어떤 개인화된 성장 파트너 역할 같은 거를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먼저 이제 채팅 앱 슬랙인데요.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건데요.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PC로 통신을 하기에는 이게 되게 적합해요. 카카오톡이랑은 좀 다르게 블루킷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이쁘게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슬랙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NAN이라고 자동화 툴을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코드죠. 코드 없이 작성하니까, 코드로 안 되어 있으니까 또 눈으로 보기에도 편하고, 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디서 잘 되고 있는지, 고장 났는지 이런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NAN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모델이죠. 익숙한 GPT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의 이제 분재 전문가로 모셔서 한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에 슬랙 창도 하나 띄워 뒀습니다. 이 상태로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플러스를 눌러서 슬랙을 검색해서 내가 이 봇을 불렀을 때 반응하도록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트리거에 이제 이벤트를 반응하도록 만들 건데, 먼저 저는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계정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Create New Credential에 들어가서 토큰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슬랙 API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로그인 되어 있지만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Your Apps에 들어가서 봇이 많이 있지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목 선택해 주시고요. 앱의 이름은 그냥 팟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채널은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 채널에서나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OAuth 퍼미션에 들어가 보면, 원래 이제 내 봇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설치가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몇 개 주겠습니다. 봇 토큰 스코프 여기서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내가 이미지를 줘서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이 봇은 파일 리드,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챗,
저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챗 라이트 권한을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불렀을 때 응답을 해야 되니까 앱 멘션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훑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 안에 있는 히스토리를 볼 수 있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줄 때마다 항상 여기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설치니까 일단 인스톨을 해줄게요. 네, 이런 권한을 줄 것이냐 그래서 허용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채널에도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 통합을 보시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좀 늘릴게요.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캐시가 남아있는 건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팟을 한번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용자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세부 정보에서도 있느냐 라고 하시면 여기 잘 추가가 됐습니다. 잘 추가가 됐고 이제 다시 보시면 뭐 토큰을 복사하셔서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자, 크레인을 잘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름도 팟이라고 API 키의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제 크리덴셜은 팟으로 잘 됐습니다. 트리거는 아무 때나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 봇 멘션으로 바꿔주고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채널을 어디를 볼 거냐라고 해서 떠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슬랙 채널로 가서 채널 세부 정보 열기, 채널 아이디를 복사해 와서 여기서 아이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이 트리거는 읽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읽기를 해도 이 채널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헤이 팟 하이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왜 반응을 안 하냐면 또 요 이벤트를 얘가 들을 수 있게 여기 슬랙에서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웹훅 URL 이 URL을 이 슬랙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도커로 NAN을 설치하신 분들은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웹북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로컬이랑 외부랑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NAN을 뭐 웹 버전으로 사용하시던지 혹은 서버를 자체적으로 좀 구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웹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 주시고 다시 슬랙으로 돌아가서 이벤트 여기 구독에 들어가서 이거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여기 이제 어느 URL에 요청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웹북 URL을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안 될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한번 통신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이벤트를 실행해주고 하면은 이제 잘 됩니다. 적용이 됐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구독할 거냐 여기서도 이제 앱 멘션 요거를 하나 주고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요 화면에서 안 될 수도 있어서 율로만 남겨주고 다시 NAN으로 돌아가서 지금 리스닝 하고 있죠? 듣고 있죠? 제가 불러볼게요. 팟 안녕 하면은 약간 시간 있다가 내가 반응을 합니다. 예, 읽었어요. 텍스트 안녕 잘 읽었습니다. 제가 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파일을 하나 올릴 건데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예시 파일을 하나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미지 썸네일에 있던 문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슬랙
many files 요거를 쓸 건데요. get files 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조금 복잡하게 이 파일의 이름도 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전체 파일 중에서 가져올 건데 이 50개를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1로 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진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채널에서 가져올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채널 네임이나 아이디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이제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채널을 바꿀 때마다 계속 매번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 NA에는 앞에 있는 어떤 그 스토리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 앞에 인풋에서 채널을 가져와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잘 읽었죠? 이렇기 때문에 노코드 혹은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이제 요 시스템을 구성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일을 하나 읽어보면요. 이렇게 파일을 읽어왔어요. 이 파일의 이름이 F로 시작하는 파일인데 지금 이 정보는 이 실제로 파일을 여기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파일의 메타 정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오는 행위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제 메타 정보는 알았으니까 HTTP 리퀘스트를 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HTTP 리퀘스트를 가지고 get 파일을 가져올 건데 어떤 URL에서 갖고 오냐 했을 때 URL 프리베이트를 주고요. 근데 이 채널 안에서 제가 파일을 올렸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이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권한에서 제가 이제 미리 정의한 크리덴셜로 요청해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는 슬랙 API 이의 키에서 가져올 거고 제 키의 이름은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잘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파일과 그리고 리퀘스트 요청으로 가져온 파일 일치하죠?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뒷단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청을 해놓고 얘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파일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볼게요. 슬랙하고 send a message 해서 제 이제 크리덴셜은 팟으로 하고 send 메시지를 어디로 보낼 거냐 채널을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앞에서 가져올게요. 제일 처음에 select 트리거 읽었던 곳에서 채널 가져주시고요. 분석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보내볼게요. 잘 보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을 가져와 주고요. 에러가 났죠? 이거를 이제 앞에 중간에 노드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다시 URL을 가져와 주면 됩니다. 잘 됐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이미지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석을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AI를 활용해서 OpenAI의 이미지 분석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분석할 거고요. 오픈AI 키, 이것도 크리덴셜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오픈AI API를 검색하셔서 첫 번째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에 챗 GPT로 들어가면은 GPT랑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API 플랫폼 그리고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API 키에서 요 키를 이름을 주시고 뭐 이름을 테스트로 주시고 프로젝트는 없으면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바로 키가 발급이 됩니다. 근데 처음 만든다 라고 하면은 $10 정도를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10를 바로 쓸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한 것도 지금 전체로 봐도
이만큼을 썼는데도 실제로는 뭐 사용량이 그 금액이 많이 청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10달러 내에서만 청구가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픈 AI 키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는 뭐 일일이 어떻게 어떻게 해줘 라고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하시는 뭐 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를 활용해서 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왔고요. 당연히 프롬프트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당신은 책의 최고 수준의 분재 평가 심사위원입니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일단 역할 지침을 주고요.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뭐 점수는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고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명시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줄 때, 디테일하게 줄 때 답변을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가 언제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언제는 또 다른 형태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일관적인 답변을 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할지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전부 다 GPT로 만든 겁니다. 수형, 줄기, 가지, 잎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대답해 줘. 이 항목들은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해줘 라고 이제 가두는 거죠. 이런 식의 대답만 해줘라 하는 거고, 제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문제로 잘 만들었고 또 어떤 거를 좀 더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한 총평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요.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출력 형식에서 얘가 제이슨이라고 해서 어떤 컴퓨터가 읽기 좋은 형식으로 답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일부러 텍스트만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부 복사해서요. 여기에 인풋 텍스트에 넣어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인풋 타입은 이제 이미지 URL로 줄 수 있는데 저희는 URL로 안 줄 거고요. 바이너리 파일로 주고 데이터죠. 바이너리 파일 데이터, 바이너리 파일 데이터. 그리고 심플리 아웃풋.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지 분석의 답변은 길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디폴트 값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답변을 조금 길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분석에 지금 웬만히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GPT-4o 모델인데요. 이 영상이 뭐 지금 이제 2025년도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는 4오가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모델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미니를 골라줍니다. 분석을 해볼게요. GPT도 답변할 때 보시면 뭐 당연히 그렇지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많이 걸리진 않고요. 네,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점해서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자, 자세히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그냥 텍스트로 나열돼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좀 보고서의 형태나 어떤 전문적인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블록킷이라고 앞서 설명드린 형태로 만들 건데 이렇게 이쁘게 보고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블록킷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록 형태로 해서 이건 어떤 섹션에 마크다운 형태로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줘. 이런 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또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코딩을 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픈 AI 모델을 시켜서 오픈 AI 그다음에 메시지어 모델을 이번에는 사용해 볼게요. 제 여기서 유저와 시스템 프롬프트를 나눠서 넣어 줄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유저 프롬프트는 AI에게 던지는 이제 사용자의 실제 질문이나 명령 같은 거고요. 시스템 메시지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줄 건데 이것도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뭐 GPT와 얘기를 하면서 만든 거고요. 한 번에 만들지는 못했고 여러 번 이제 계속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유저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로 블록킷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만들었고요. 시스템 메시지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과 뭐 총점은 어떻게 만들고, 제가 스파이더 차트라고 해서 한번 차트도 넣어봤어요. 차트가 있을 때 좀 보고서의 느낌이 사니까요. 그리고 상세 평가 항목, 총평 이렇게 나눠주고요. 출력 형식은 슬랙의 블록킷 형태로 꼭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이대로 넣어볼게요. 유저. 요 지금 초록색 부분은 요 메시지를 이렇게 끌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보이는 화면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아까 보신 블록킷 형태로 만들 겁니다. 유저 메시지 넣었고요. 다음으로 시스템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번에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GPT 4.1 미니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자, 잘 실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다 나왔는데 잘려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결과를 다시 제 슬랙 채널에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랙 하면은 메시지로 보내면 되죠. send a message. 이번에는 원래는 아까는 채널에 메시지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록킷 형태로 보내보겠습니다. 처음에 채널을 가져오고 메시지 타입을 블록 하고 이 블록을 아까 메시지 모델이 만들어준 컨텐츠를 넣어서 보내줍니다. 자, 여기 리포트가 나왔어요. 분재 평가서라는 제목으로 총 점은 76점을 받았고요. 수영은 이제 강점, 분재의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줄기, 가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줬고요. 총 평까지 나눠줬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시스템을 띄워놓고 불렀을 때 잘 응답하는지, 전체가 한 번에 잘 수행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주황색 Execute 워크플로우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다른 사진, 무궁화 사진을 넣어주면서 팟 분석해줘 라고 하면은 바로 실제로 노드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있죠. 분석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분석 잘 하고 있습니다. 블록킷으로 만들고 있고요. 곧 보내겠죠? 네,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85점을 받았네요. 이때는 잎에서 더 강점을 받아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재 평가서 만들어 봤는데요. 평가서라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제든 확장이 가능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나 누구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사람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분재 산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쁘게 정리한 사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옆에 노트 같은 걸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달 수가 있고요. 호출 대기하고 지금까지 이미지 수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분석을 했고 결과를 전송하는 순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래 프롬프트 다 첨부해 뒀고요. 무료로 공개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도 해보시고 개선도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